이제 미국 증시로 넘어와서요. 미국 증시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3대 지수 모두 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먼저 그냥 지수 보죠. 다우존스가 0.2, S&P 500 0.3, 나스닥 지수는 0.1% 하락을 했습니다. 뭐 국내 언론들도 그렇고 뭐 외신도 그렇고 오늘 뭐 주가 하락에 대한 우리 다들 이유를 찾아야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이유로 대부분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9개월 내 최고치로 올랐다. 이제 그게 뭐 부담이 됐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사실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. 일단 뭐 피치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 조치했고 거기다 지금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너무 많이 또 발행할 뭐 그런 계획들을 좀 잡고 있어요.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그리고 뭐 인플레도 생각보다 빨리 안 잡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는 오르는 건데 단순히 정말 그런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, 앞으로 뭐 긴축에 대한 부담 이런 게 너무너무 강해졌다면 요 정도 하락으로 이게 해석이 되나?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. 국채 금리는 국채 금리 이슈 대로 좀 따로 있고 옛날처럼 지금 증시가 그 금리에 아주 민감한 상황은 확실히 아닙니다. 예전에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분명히 그냥 그 국채 금리 뭐 여기에 시장이 좌지우지 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결이 조금은 좀 다르죠. 그죠? 그리고 피치사의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조치도 사실 어제 1, 2% 하락한 것으로 일정 부분 마무리됐다라는 건 시장 에너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증시가 막 빵빵 터질 만큼 아주 엄청난 뭔가 호재가 사실 부각되고 있는 것도 아니죠.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시장이 좀 소강 국면이고 다만 투자 심리가 그렇게 막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. 그냥 약간의 소강 국면, 그냥 이게 조금 더 확인 좀 해보자.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. 사실상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해석을 좀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시장 심리가 매우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. 자, 이제 미국 증시에 있어서 이제 주요 이슈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봐야 될 텐데 내용이 사실은 되게 많았습니다. 오늘 그 오늘장 이슈 요거를 두 판을 제가 짜왔거든요. 자, 첫 번째 오늘 경제지표 두 개가 있었습니다. 중요한 경제지표가. 먼저 7월 ISM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요. 뭐 ISM 서비스업 지수나 제조업 지수는 기준점이 50이 되죠. 그래서 50보다 높으면 확장 국면에 있다. 그 미치면 50 미치면 위축 국면에 있다라고 하는데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50선 웃돌고 있습니다. 그래서 52.7 기록을 했는데 다만 전월 53.9라든가 시장의 예상치 53보다는 조금 미달한 뭐 그런 수준입니다. 근데 요것도 이제 해석이 좀 달라져요. 우리 막 연착륙 기대감 있고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위축 국면이면 서비스업 경기가 그나마 좀 예상 수준 정도 그 이상은 좀 나와줘야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 서비스업 경기가 또 너무 좋고 이러면 이게 또 물가 안팎 그렇게 되면 또 긴축에 대한 우려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꺾이는 게 낫지 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다 복합적으로 가능한 뭐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확장 국면은 유지가 되고 있고 시장 예상치를 뭐 조금 밑돌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중립적인 재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뭐 그런 지수로는 좀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서비스업 경기 요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시장의 민감도는 좀 낮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, 그러니까 뭔가 많이 좀 섞여 있죠, 그죠?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예상에 딱 부합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그냥 부담 없는 그 수준으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여전히 좀 낮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확실히 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해석은 됩니다만 너무 뭐 충격적으로 아주 낮게 나오거나 뭐 이러진 또 않았기 때문에 우리 ADP 고용지표 보고 나서 시장에 약간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상치 수준이라는 점, 전주보다는 늘었다는 점에 있어서 그런 우려들을 그래도 조금은 좀 덜어준 그런 수치가 아닌가 또 해석이 됩니다. 또 하나의 뉴스는요. 영국의 중앙은행, 이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또다시 인상을 했습니다. 이게 이제 14번 연속 금리를 올린 건데요. 확실히 미국보다 이제 조금 더
길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영국의 기준금리가 5.25%가 됐습니다. 이 영란은행의 그 관계자들도, 그 인사들도 인플레 압력이 분명 완화되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다. 뭐 요거는 인정을 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중해야 할 상황이고 조금 더 계속 이 데이터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요 긴축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신중 모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한 9명이 투표를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. 6명이 25bp 인상에 찬성, 3명이 이제 반대표가 나왔는데 그 3명도 결이 좀 달라요. 한 명은 동결하자였고 이 2명은 50bp 올리자였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국은 미국보다는 긴축에 대한 그게 조금은 더 높은 뭐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미국 증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. 하지만 어떤 추세적인 거, 글로벌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도 좀 볼 필요는 있었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또 하나의 이슈. 발음이 어렵네요. 엘리엇 헨토프. 이 사람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거시정책 연구 책임자라고 하는데요. 이 사람이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다. 그래서 피치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낮췄는데 이거를 다시 최고 등급으로 뭐 단기간 내에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러기는 어렵다. 라고 답을 했습니다. 얘가 뭔데 뭐 이런 얘기한 걸 또 이렇게 이슈로 잡아왔어. 이 엘리엇 헨토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. 2011년에 S&P 글로벌이 미국 등급을 이미 한 차례 강등 조치를 했었잖아요. 그 강등 조치했던 그 팀의 일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언들이 좀 주목을 받는 거겠죠.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왜 이제 신용 등급을 이렇게 한 단계 낮춘 걸로 지속될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재정 상태가 과거보다 훨씬 나쁘다는 거 이거 천재적인 분석가만 알고 있는 사실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. 뭐 모르는 사람 있어?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맨날 그 벼랑 끝 전술 펴는 뭐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피치사가 등급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평가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월가에서는 다 외면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의 정치권이라든가 또 뭐 미국의 뭐 이런 재정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비판의 소리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 이제 좀 그냥 무시할 대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그죠? 자, 그럼 또 하나의 이슈는요. 모건 스탠리 이야기인데 모건 스탠리가 뭐 아시아 지역의 어떤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중국 것만 딱 뽑아온 건데 뭐 인도, 호주 뭐 이런 데에 대한 의견들도 좀 냈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주식 중립이다라고 하는 거죠. 이렇게 이제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. 그 이유는 중국의 내수 수요가 팬데믹 이전 이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너무 좀 오래 걸리고 있다.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뭔가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뚜렷한 뭔가 그런 부응책도 잘 모르겠다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국이 계속해서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뭔가 규제를 좀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 이게 지금은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낮췄습니다.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왜냐면 우리 중국 펀드 또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달러 요 감산하는 거 요게 이제 뭐 오펙 플러스나 요게 합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지금 또 감산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7월에도 감산을 했었고 그때 우리 뭐 8월까지 연장할 거야 한번 얘기했다가 이번에 또 우리 100만 배럴 100만 이게 달러가 아니라 100만 배럴입니다. 배럴 감산하는 거 이제 9월까지 우리 연장할 거야 라고 또 공식화했습니다. 그러면 요게 계속 감산이 이어지면 하루 요 생산하는 게 약 900만 배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요 소식 전해지면서 국제유가 3일 만에 반등을 했고 반등폭도 거의 2%대로 꽤 크게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뭐 증시에는 큰 부담으로는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
요 국제유가가 오르고 하면서 에너지주 섹터가 오히려 좀 상승을 했다. 네,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요 S&P 500 해가지고 핀피진가 해가지고 그 보는 거 있잖아요. 거기 보면은 요 오른쪽 하단, 그래 저 화면 좀 띄워주세요. 저기 오른쪽 하단 쪽이 저 에너지 부분이거든요. 오른쪽 하단에서 요 녹색 부위 보이시죠? 저기 제 머리 위에 있는 거 요거 그쪽이 아마 에너지 쪽일 거예요. 그죠? 거기가 대부분 보면 이제 녹색으로 좀 표시가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오늘 그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섹터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강했다. 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이슈 하나 좀 볼게요. 뭐 어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는 피치사의 이 강등, 미국 등급 강등 조치에 대해서 정말 뭐 어리석은 일이다, 어이가 없다, 뭐 중요하지도 않다,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워런 버핏은 조금 더 점잖게 표현은 했습니다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, 피치사가 강등 조치한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문제라고 본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. 그래서 피치의 어떤 지적한 부분, 뭐 이런 것들은 본인도 뭐 공감을 한다, 뭐 좋은 지적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. 미국의 등급이 낮아졌지만 미국 국채에 대한 본인의 어떤 견해는 바꾸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 자동적으로 아마 되는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예컨대 뭐 트리플 A인 것만 뭐 몇 퍼센트 가져가야 되고 이게 낮아지면 비중을 줄여야 되고 약간 자동적으로 프로그램화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 신용 등급에 따른 투자 관련 어떤 그런 의무 조건들을 이미 뭐 변경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게 이제 등급이 떨어지면서 강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국채를 매각하는 뭐 이런 시스템은 지금 없어서 우리 강제 매각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매주 100억 달러씩 미국 국채를 사고 있나 봐요. 근데 매주 100억 달러씩 사면 어마어마한데 이게 뭐냐면 그 국채 입찰할 때마다 이제 100억 달러씩 사는데 이게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물을 선호하지 않고 좀 단기물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3개월물, 6개월물을 많이 사니까 이게 3개월, 6개월이면 만기가 바로바로 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매주 100억 달러씩 사면서 요거 이제 상황 받으면 또 사고 하면서 계속 일종의 만기를 계속 롤오버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사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? 지난주 월요일에도 우리는 샀었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샀었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살까 뭐 생각 중이긴 한데 우리 국채에 대한 우리의 큰 의견, 견해는 바뀌지 않아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는데요.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다. 이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. 그래서 등급이 좀 낮아져도 달러화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 없다. 워런 버핏이 또 이런 말씀을 해줬다라는 거 지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